안녕하세요. 봄철 맨발 걷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죠. 여름철 맨발 걷기 더 중요합니다. 여름에 식곤증이나 또 나른해지고 또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축 처져서 아이고 빨리 더위가 지나야지 하면서 몸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찬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면서 몸이 냉해져서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 수가 현저히 줄어서 배앓이를 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맨발 걷기 꼭 권해드립니다. 경주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입니다. 여기 살수 장치가 쫙 분사되고 있고요. 밤 10시가 되면 도사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황토끼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황토끼리 제 얼굴색하고 비슷하죠? 저도 요즘 조금 여러가지 장례식도 자주 있고 음식도 불규칙하고 또 양을 조절하는 것도 약간 소홀히 했는데 지금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자, 봄철 맨발 걷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짧죠?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자, 경주 황성공원에 한번 보십시오. 소나무의 전경입니다. 땅만 보고 가시다가 하늘 보면 나무들의 곡선이 깜짝 놀랍니다. 경주에는 이런 천연기념물과 같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성공원의 힘입니다. 그래서 봄이 훌쩍 지나갔죠. 이제 무더운 여름의 시작인데, 자, 이때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봄, 여름 맨발 걷기 주의사항 말씀드릴 테니까 요것만 피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맨발 걷기의 최고의 조건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이 확보된 길만 걷자입니다. 100번을 건강을 유익하게 걸어도 한 번 발이 찔리거나 다치면 맨발 걷기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아이고 하다가 다쳤다 이러면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야가 확보된 안전한 길을 걷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녹음이 우거지면 산으로 갈 일도 많고 또 낯선 풀밭으로 들어갈 경우도 생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했습니다. 그것과 조금 다르지만 시야가 확보된 이런 맨발길이나 아니면 일반 산책로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 너무너무 좋죠. 왜 좋습니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5m, 10m 앞이 싹 보이는 그런 위치, 그런 곳에 가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굴곡 있고 오르막 내리막 있고 다음 언덕 너머가 보이지 않고 어둡고 이럴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길도 조성된 길, 그리고 풀이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가 다녀서 잘 보이는 길, 또 5m, 10m 앞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길로 걸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낯선 풀숲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 잔디밭이나 이런 곳에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자. 그런 곳엔 신발을 신고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 파충류가 많이 또 이렇게 물이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쪽에 물이 멈추고 이제 이쪽으로 물이 분사되기 시작했는데요. 얼른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밤 10시가 되면 이렇게 물이 분사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 땅에 물이 분사가 돼서 이쪽은 이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쪽 반대편에 이제는 살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쪽에다 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수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먼저 하고 다른 쪽에 물을 분사하면서 이렇게 아침이 되면 전체가 눅눅하게 이제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러면 어싱 효과가 탁월해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봄철 매매걷기 두 번째, 발 밑에 걸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시고 벌레를 밟지 않도록 자연보호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분을 자주 섭취하십시오. 여름철에는 특히 수분의 손실이 많습니다. 자, 인체에 물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분을 또 병을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마셔주면 더 좋습니다. 더울수록 몸은 냉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오히려 이열치열이라고 몸 안을 적셔주면 몸이 오히려 시원해집니다. 옛날 어른들이 따뜻한 여름에 땀을 뻘뻘이면서 국물을 드시고 시원하다 라고 하시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인체는 반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의 일교차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의 변화가 있어서 비가 후둑 떨어지기 전에 냉한 바람이 슉 부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름 감기 개도 안 걸린다는데 사람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막이나 이런 옷은 따뜻하게 입으시고 약간 더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만 꺼내 놓으시고 다른 부분은 따뜻하게 약간 덥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서 탄수화물 나는 안 먹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탄수화물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특히 그 껍질이 있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껍질채 먹는 과일 그게 참 좋습니다. 사과, 배도 껍질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 껍질채 드십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죠. 복숭아, 조금 전에 복숭아도 있고요. 이런 과일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껍질채 드시면서 섬유질도 같이 섭취를 하셔서 장 건강도 또 이렇게 비만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깎아버리면 섬유질이 다 사라집니다. 정말 과일의 영양가는 몸에 좋은 것은 껍질에 있는데 껍질을 싹 깎아버리면 속에 당분만 섭취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영양소는 있겠지만 그것이 당뇨나 또 혈당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껍질채 그리고 곡물도 현미나 귀리나 특히 콩 식물성 단백질 참 좋습니다. 물론 삼겹살도 좋고요. 동물성 단백질 좋고 또 소고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고기 기름은 잘 분해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돼지고기가 낫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 좋은 기름도 쓰시고요. 씨앗류 이런 거는 고온에서 씨앗 자체를 압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식용유 이런 것도 잘 선택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식단도 유지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한 통곡물 이런 거 드시고 현미나 귀리 또 특히 콩에는 또 섬유질도 많고 단백질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쉬운 어떤 단백질도 보충하고 근육도 유지하고 일거바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오히려
마른해지는 몸을, 긴장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시고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오히려 그렇게 더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근력입니다. 특히 나무는 뿌리가 나무거든요. 뿌리 없는 나무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뿌리가 없으면 잠깐 피었다가 꽃도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뿌리가 없으면 꽃은 피우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나무는 고로 뿌리입니다. 사람도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 연세가 들면 하체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드셔도 배가 아프고 안 꺼지니까 식사량 줄어들죠. 그럼 나이가 드니까 밥이 많이 안 먹어지네, 배가 안 고프네 이럽니다. 그때 노화의 급격한 시작입니다. 왕성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움직이고 근육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콩, 또 야채, 또 귀리, 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미 이런 것에 식단도 짜시고 우리 몸에, 장에 건강한 미생물들이 자라게 만드셔야 됩니다. 건강은 바로 내가 먹은 음식에 굉장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영양제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음식으로 승부를 걸자, 좋은 식단으로 승부를 걸자, 알차게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식단 관련은 유튜브나 전문가들 찾아보면 굉장히 하기 쉬운 식단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찾아보시고 맨발 걷기와 함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도 챙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달리기입니다. 매달리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노화가 되면서 구부러집니다.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매달리기만 제대로 하루에 1번 정도만 하셔도 있잖아요. 50견이나 어깨 결림이나 목이 뻐근한 이런 것들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달만 해보십시오. 내가 언제 어깨가 뻐근했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매달리면 쭉 늘어지면서 근골격계가 제자리로 찾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리를 하면 허리가 좋아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축 늘어뜨리면 척추, 경추, 요추 이런 뼈들이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100%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뒤로 열중시어 자세가 되지 않는 분들 있죠. 50견이 와서 그런 분들 매달리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회복이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열중시어 자세를 못했습니다. 아파서. 근데 매달리기를 처음부터 턱걸이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손아귀에 힘이 생기기 전까지. 손으로 붙드는 것도 힘드는데 턱걸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다칩니다. 그래서 발은 땅에 대시고 철봉을 위에 잡으시고 축 늘어뜨리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발을 떼보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떼보고 그것도 한참 하시다가 그 다음에 살짝 팔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려 보는 겁니다. 그것도 끝까지 끌어올리면 안 되십니다. 살짝 끌어올리다가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손아귀에도 힘이 생기고 팔뚝에도 힘이 생기고 어깨도 근육에도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이제 한번 턱까지 한번 끌어올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턱걸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는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저도 뭐 많이나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요즘부터 자주 안 해서 몇 개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몸을 이 손으로 매달려 있기가 1분 이상 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90이 되셔도 턱걸이 자유자재를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이 신체 나이는 나이 순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단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신체 나이가 확 달라지고, 또 신체 나이에 따라서 정신 나이도 확 건강해지니까요. 자,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저 안개처럼 자욱하게 물이 분사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바지가 다 버리겠죠. 지금 반대쪽에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뿌리다가 저쪽은 멈추고 이쪽은 새롭게 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황성공의 힘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름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낯선 시야가 확보되던 된 곳으로만 다녀라. 그래야 발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많이 섭취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리기도 꾸준히 해서 근골격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 황토길은 참 좋습니다. 미생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토질 환경입니다. 하지만 미끄러움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 비가 흠뻑 적셔질 때는 쫀득쫀득한데, 비가 살짝 위에만 묻어 있을 때는 최고로 미끄럽습니다. 빙판처럼.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비가 오면 황토길로 가지 마시고, 비가 온 후에 한 하루나 이렇게 지나면 쫀득쫀득할 때, 그때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때 들어가시기를 바라시고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옆에 일반 산책로, 마사토길에 배수가 좋은 땅에서 안전하게 하시기를 꼭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걷는 이 걸음이 침대에 누워있는 하루와 바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누워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여름일수록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건강한 식이섬유, 또 채소, 그리고 통곡물, 과일 껍질채,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씩씩하게 걷다 보면 나이도 있고 더위도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여기 드디어 세족대 여건인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석간TV와 함께 올여름 건강하게 맨발 걷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